자, 안녕하세요, 북서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청나라 이제 경제정책 부분을 이제 할게요. 청나라 경제정책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밑에 청계정하고, 그 다음에 지정은제, 두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청나라 초기 정책을 보면, 초창기 때는 이제 한나라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강제로 뺏었어요. 그래서 만주 지배자의 이제 장정을 삼거나 농장을 삼거나 또는 만주 팔기들에게 분배를 해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하면 한인들이 농사를 안 지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초창기 때 정책을 포기하고 토지 몰수나 강제 이민 정책을 중단을 시켜요. 그리고 개간지 몰수도 금지하고 그리고 만주 팔기들이 토지를 뺏는 것들을 이제 금지시키죠. 그리고 이제 농민들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농민들의 소유권을 인정해줘야지 농업 생산량도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고 그 조세 수입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토지를 이제 개간된 토지를 갱명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 갱명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그 토지에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는 뜻이죠. 새로운 주인의 이름을 붙였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경지 면적이 확대되고 농업 생산이 증가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후대에 이제 인구 증가의 또 원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정은제를 보죠. 지정은제의 목적. 그러니까 이 목적이라는 건 포면적인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어떤 정책을 이제 실시하든 지금도 그렇지만 그 국민들이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뜯어먹겠다. 이런 식으로 내세우진 않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유교적 이념에 따라서 농민들 보호해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전 농민들에게 납부를 면제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 그런 목적에서 이제 지정은제를 실시를 했는데 이 지정은제를 이해하기 전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지정은제 전에 당의제 때 성세자생전이라는 칙령을 공포했어요. 유칙을. 그 내용이 뭐냐면 평화 시기 때 태어난 성인 남자들에 대한 조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생자생정 자체가 기출에 3번이 나왔어요. 한문사료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청하가 평정된 지 오래되어 호구가 날려 방창하니 인정이 헤아려 정세를 부과하기 어렵다. 자, 인정은 늘더라도 토지가 늘지 않으니 현재 세역장부에 등재된 인정수를 늘리거나 줄이지 말고 영구히 고정하라. 그리고 지금 이후에 태어난 인정에 대해서는 꼭 정세를 거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연도에 태어난 인구 성인 남자들에게는 정세를 거둘 필요가 없는 거야. 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2018년이잖아요. 그래서 2017년까지는 정세를 걷되 201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세를 걷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한 50년, 60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201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걸 이제 하니까 나중에 옹정제 때 어떻게 돼요? 이걸 이제 아예 정세 자체를 없애고 어디에 포함시켰죠? 지세에 포함시킨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왜 이런 조치를 이제 취했냐? 이걸 이제 보면요. 그 당시 평화가 지속되니까 인구가 급증이 돼요. 이 토지 소유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원래 대토지 소유자들이 정세를 납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지정을 1조 포법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세를 납부하는 거야. 근데 이 대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소작인들에게나 빈민들에게 정세를 부담을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혼란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평성세 세워 징한 인정은 영원히 세금을 걷지 않는다. 해서 이것이 이제 조치를 내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정세의 총액을 고정화되고 그리고 또 세금이 이제 정세의 총액이 고정화됨으로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총액이 어떻게 점점 줄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키는 어떤 기반이 돼서 지정은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계도 남아있어요. 왜냐면 지주와 부호들이 자기가 이제 정세를 내기 싫으니까 남아있는 이제 정세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걸 아직도 누구한테 넘겼다? 빈민들에게 넘긴 거야. 소작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남아있더라도 총액제를 실시했으니까 그걸 이제 징수하기 위해서 이걸 이웃이나 친족에게 부과시킨 거죠. 그러니까 족징 인증시킨 거야.
그러니까 총액제를 메꾸기 위해서 공동납제 실시했다. 이거 뭐 비슷하죠? 조선 후기 때 상황하고.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옹전제 때 결국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동진수가 상소를 올렸어. 그래서 이제 그 동지의 상소는 이제 내용이 뭐냐면 정세를 아예 없애고 토지에 다가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조세를 부과하자. 그래서 동진수의 상소를 받아들여서 실시했죠. 처음에는 이제 강동성에서 먼저 실시했다가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 이런 그 조세 정책들은 그 중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청나라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명나라 때도 그렇고, 뭐 뒤에 중화민국도 다 그렇지만, 중국 공산당이 집권할 때도 그렇지만, 먼저 이제 정책을 실시하면 딱 해가지고 실시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인구도 많죠. 그래서 한 지역을 골라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가 이게 괜찮다 하면 어떻게 돼요? 확대시켜. 근데 대개 보면 이제 어느 식으로 이제 조세 제도가 확대되냐면 강남의 조세가 강보를 확대시키는 방법이에요. 강남이 되게 선진적이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런 그 정사를 지세를 포함시켜서 이제 토지를 단일화시켜서 일종의 도교화를 시켰고요. 그러면서 국가의 성격도 변해졌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국민들을 위하고 그다음 무전농민들에게 납부를 면제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국가가 지주제를 용인하게 돼요. 예. 왜냐하면 그 이제는 세금이 어디에 부세가 꼭 지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지주의 입장에 서 가지고 이제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만약에 그 항조 운동이 일어날 때 지주하고 농민 간의 어떤 소장료를 그 다툼이 일어날 때는 국가가 나름대로 꽤나 상대적으로 공정에 처리했어. 근데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이제는 지주 편을 든 거야. 왜냐하면 지주한테 어느 정도 세금을 일정하게 걷어야지 뭘 낼 수 있죠? 세금을 일정 낼 수 있죠. 지대가 원하는 징수가 돼야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어떤 분은 그러면 예전에 국가가 지주를 용인하지 않았냐? 물론 용인했죠. 근데 상대적 의미에서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래서 예전보다 더 강하게 했고 법제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를 기초로 한 신사 지배체제가 확립됐다. 자, 여기에서 신사 지배체제라는 건 뭘까요? 여기 거의 그 당시 지주는 누구였어요? 신사였죠? 그래서 이론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의 성격 변화와 관련돼서 개관 동향사가 동향사 개론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기초용에 나왔기 때문에 좀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지세로 통합했기 때문에 조세 합리화를 깨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난한 농민들에게 정세 부담을 제고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돼요. 그래서 호구 파악이 용이 된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명청시 때 인구 증가를 보는데 청나라 때 들어가면 인구가 3억 정도 막 늘어났죠. 3억. 예. 그래갖고 왜 인구가 증가됐냐?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청대 인구 증가의 원인에 대해서 자연적 인구 증가와 사회적 인구 증가가 있는데, 일단 자연적 인구 증가 같은 경우에 농업 생산 증가, 그러나 정치 사회적 어떤 경제적인 어떤 평화 시기가 지속됐고 이런 것들 인구 증가를 이제 불러일으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증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정헌제가 실시되면서 이제 태어난 성인 남자들은 예전에 뭐 굳이 호적 신고를 안 했죠. 호적 신고를 해도 세금만 부과되니까. 근데 이제 세금을 이제 부과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이제 호적 신고를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인구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이와 관련돼서 지정헌제와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파악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인구가 증가되면 뭐냐면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있어. 뭐냐면 그 많은 인구들 어떻게 먹여 살려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아까 얘기처럼 농업생산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황작물 같은 옥수수,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 생겨서 먹여 살릴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에 이르죠. 왜냐면 이제 그 농업생산력 자체가 인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라, 그래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어느 정도 한계가 이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인구가 계속 증가된 비해서 그 기하급 수준이 증가된 데 비해서 이에 반해 이제 그 농업 생산 산소적 급수적으로 증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메세스 법칙이 적용돼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택한 길이 예전에 가지 않았던 지역까지 가게 되는 거야. 강서, 그 다음에 저쪽 사천, 오지, 대만, 봉천, 대만까지, 만주까지 가게 되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19세기 때 그 여러 가지 농민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 농민 반란의 배경은 이렇게 뭐냐면 그 인구 증가의 한 원인도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기출 문제 305페이지 펴볼까요? 자, 305페이지 보면 6번 문제가 오는데, 자, 아래는 1711년 청해 강희제가 지정은제가 실시하기 위해 내린 유치기일부다. 그래서 그래프는 중국 역대 왕조의 전국 인구 통계표이다. 자, 유치기 내용을 참고해서 그래프가 18세기 부분에서 인구 수치가 급속하게 증가된 요인을 보이는 원인을 50자 이내에 쓰시오. 이때 이제 원인을 쓸 때 인구 증가의 원인을 쓸 때 뭐 농업생산 증가, 구황작물 보급 등등까지 쓰면 안 되겠죠. 여기는 문제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증가 원인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생 자생전에 입각해서 특정한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성인 남자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정세를 안 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호적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파악할 수 있는 인구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답을 구성하시면 되고요. 자, 7번을 보면 다음은 청대에 나온 상유에 제시한 것이다. 밑줄 가를 계기로 실시한 조세제도가 포괄한 목적을 쓰고 이 제도가 청조 국가 권력의 성격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 쓰시오. 자, 앞에 있는 이제 그 상소 내용하고 이제 동일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을 이제 쓰면 어떻게 쓰냐면 아까 말했던 그 이런 그 성생 자생전이나 지정문제의 목적은 뭐예요? 무전 농민에게 그 납분을 면제해주고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이죠. 근데 이게 이제 지정은제가 이제 실시되면서 국가의 성격이 변화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식으로 변화되냐면 국가가 지주제를 용이하고 토지 소유제에 기초한 신사 지배체를 확립했다. 그래서 동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8번을 볼게요. 이 8번은 그 성생 자생전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만 이 성생 자생전 관련된 것은 이제 그 영양과 관련된 거지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8번 밑줄 친 정책 영향으로 오는 것만을 복에서 있는 데서 고른 것은 그러니까 특정한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정세를 걷지 않는다. 그 내용들인데 자, 그럼 그 내용들을 보면요. 봉천, 강시, 원남, 타이안 등지의 인구 이동이 활발해졌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요? 이거 맞죠? 예. 그래갖고 이제 봉천, 강시는 강서성이고 원남은 타이완 등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살지 않았어요. 근데 인구 이동이 상당히 활발해졌다. 그래서 청나라 때는 이 오지까지 가갖고 이제 인구가 확대됐죠. 그래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니은을. 자, 니은을 보면 그 감세사를 전국으로 파견하여 은강을 개발하고 상사를 징수했다. 이건 언제 때죠? 만력제죠. 만력제 때 3대 원정이 있었잖아요. 군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주로 강남 지역에 강세와 상세를 징수했죠. 그 과정에서 뭐 직유개면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명나라 때이고 그 다음에 은혜 부족 야기된 급식한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어 생산과 유통이 활발해졌다.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명나라 때 은을 이제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은납화가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증가한 은의 수요량에 따라서 국내 은강산에서 충족되지 못하니까 일시적으로 전황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 이 내용인데 그래갖고 이제 이 은 부족 현상을 어떻게 배우냐면 그 해외로부터 도입해서 메꿨죠. 멕시코나 일본의 은을 도입을 해갖고 근데 이게 동아시아 책인데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요 문제를 냈던 교수님은 그런 의도에서 문제가 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강희제 전에 청계령을 공포했잖아요. 청계령을. 근데 청계령을 공포했는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청계령을 공포하면서 해안에 있는 주민들을 소개시켰죠. 심리 안쪽으로. 왜냐하면 그 정성군 세력과 반청 세력들을 차단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거는 나름대로 효율적이지만 긍정적이지만 또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 왜냐면 차단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은이 도입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러니까 은의 도입이 차단됨으로써 경제를 궁핍한 거야. 그러니까 은이 부족해지면서 어떻게 전황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조치를 내리기 이전에 그 강희제 때 그 전에, 그러니까 강희 초기 때 정책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요거와 답을 틀리도록 이렇게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명나 때 얘기가 아니나, 그래갖고 요것도 이제 청계정의 그 부정적 영향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오답이지만 이 조치 성생 자생전 그 뒤에 얘기가 아니라 앞에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 이런 식의 의도로 이제 문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관점에서만 내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자기 전공이라든지 뭐 전공 서적이라든지 논문에서 내기 때문에 우리가 답은 떼어 맞춰도 그 가정이 달라질 수 있어. 예, 배경이. 예.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예. 그 다음에 가세 대상을 토지로 한정하여 세금을 효율적으로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맞죠? 세제 합리화, 도교다. 근대적 세제의 특징이 뭐예요? 세금을 어디에 부과하는 거죠? 자산이나 토지에 부과하는 거죠. 인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두세는 아주 정근대적, 고대적 세금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8번의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기획과 니을.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몇 번 보시냐면 317페이지 펴보세요. 7번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를 보면 다음 청나라 정부가 어떤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다음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 폐해가 무엇인지 두 주인에서 서술해보고 이 조치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강희제 때 이제 공판 성세 자세인정인데 이걸 왜 했어요? 아까 말했지만 평화가 지속되면서 인구가 급증되고 토지 소유가 집중되면서 토지 소유자가 정세를 탈세하고자 누구한테 전가했다? 농민들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뭐냐면 그 지주와 보호가 인정을 은립하자 국가가 부족한 정사 차익을 누구한테 부과했다? 이웃이나 친족에게 부과한 거죠. 일종의 공동납제? 이건 이제 폐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24페이지. 자, 26번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 취해진 경제 배경 쓰시고요. 그 다음 이 조치의 주요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이거 지적문제 내용 쓰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써야 돼요? 특정한 연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정세를 면제해 준다. 이렇게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구분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지적문제하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받고 그다음 중국의 남해무역의 전개를 볼게요. 남해무역 전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이 남해무역의 전개 부분은 이제 여기 보면 일단 남해무역은 양방무역인데 이게 정의가 뭐냐면 중국과 동남아시아, 이슬람, 유럽 사이의 무역이에요. 그래서 일부 조공무역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 그러니까 동아시아 관계에서의 조공무역이 아니라 뭐냐면 주로 동아시아 밖의 무역 있죠.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이런 무역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자, 요걸 이제 각 당나라 때부터 이제 시기별로 어떻게 이제 이게 했나 이걸 좀 보면, 자, 일단 당나라에서 명나라 때까지는 시박사를 관장했죠. 송나라 이후부터 이제 시박사가 정비가 됐는데 시박사의 역할 꼭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원나라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해상무역의 관계에 관련된 해상무역 관계의 사무를 담당하는 관청이고요. 거기에 무역세를 징수하고 무역품의 판매 허가증을 교부하고, 주로 이제 설치된 도시는 이제 시박사가 설치된 도시는 그 남해무역이 편한 강남 지역의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강주, 치안주, 민조, 항조 등등.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명나라 때는 이런 해군 정책이기 때문에 그 강동 한 곳으로 축소됐어. 강동 한 곳으로. 네, 강주 있죠, 강주. 그래서 강동의 수도인 강주의 한 곳으로만 축소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 명중기 때부터 청나라 중기 때까지 정책을 볼게요. 명나라 중기 때부터 이제 청나라 중기 때는
그 전반적으로 해금 정책이 완화됐죠. 그래갖고 이 밀무역이 번성되고 후기 예고가 되고 그래서 이제 청나 초기 때까지 명나라의 해금 정책 그대로 계승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날 이제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외국과 관련돼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북로 남해 때문에, 남쪽에 있었던 군사적이 어디로 많이 갔다고 했죠? 북방 쪽으로 갔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인들, 민무역을 했던 중국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민무역이 번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나라 정부에서는 그걸 탄압하고자 군대를 돌려갖고 공격해오니까 이들이 이제 외구로 변신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하도 너무 들고니까 한쪽으로 탄압하면서도 그 한쪽으로는 그 복건성 있죠. 강동성 몇 군데만 좀 열어놔갖고 제한된 방식으로 해갖고 무역을 허용해 주죠. 사무역을. 그래서 약간 느슨한 형태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명나라 초기 때 정책과 좀 다른데, 근데 명나라 청나라 초창기 때도 명나라 정책을 계승했는데 문제는 이제 정송공 세력들이 어딜 쳤어요. 남경을 공격했죠. 그래서 남경 포위 사건 이후에 안 되겠다. 이들과 해안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차단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내렸던 것이 그 유명한 청계정이죠. 그거 외워두세요. 자, 그 청계정은 강희제 초기 때 이제 실시한 정책인데 목적은 해상권을 장악하여 반청 복명 운동을 전개했던 대만의 정성공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막고 연해 주민들과 교통 접촉을 단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성공의 물적, 인적 자원을 고갈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해를 경계로 정해서 주민들 영내로 옮기는 거야. 되게 심리 안쪽으로 소개시켜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종전의 해금령이 완화됐는데 이건 해금령이 더 강화된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건방천하 정책인데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건 뭐냐면 전략촌을 몇 개 만든 다음에 전략촌에 주민들 다 소개시키고 그리고 나머지는 집든 다 어떻게 돼요? 불타 없애고 사람들 다 죽이고 이런 것들이 정책이야. 그래갖고 그 당시 복건, 강동성 같은 그 뭐냐면 연해 지역 주로 이제 강남의 연해 지역 5개 성을 중심해갖고 이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암세포를 잡다가 정상세포까지 죽이잖아요. 이름 꽂아. 그래갖고 정성공 세력은 막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해외로부터 무역을 다 차단시켜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은이 유입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돼요. 그래가지고 해외로부터 은이 유입이 차단돼서 경제적 혼란이 나와. 그래서 이거 계속 유지하면 안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그 강희제 말기 때 정성공 세력이 멸망하니까 전해정을 공포해갖고 청계정을 해체시켜놔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해관을 설치하죠. 해관. 이 해관은 종전에 이제 그 시박사 있죠. 시박사를 이어받은 정책인데, 그래서 시박사 제도를 계승해서 외국 무역을 위해서 항구를 설치해서 해관을 설치하고요. 그 목적은 뭐냐면 남해 무역을 통해 관세를 징수하고 또 해금을 중지하여 외국 무역을 허가하는 거죠. 네 곳의 해관을 설치해요. 월해관, 민해관, 그 다음에 절해관, 강해관. 그런데 건룡제 때 4개를 운영하다가 하나만 이제 운영하고 나머지는 폐하죠. 어디를 운영했을까요? 월해관. 그래서 그 월해관을 중심으로 해갖고 공익무역을 실시해요. 예. 그래서 이 공익무역은 청조가 이제 대외적 통상항구로 강주만 열어놓고, 강주는 어디에 있는 도시인지 아시죠? 그 강동에 보면 그 강동성 있죠? 그 강동성 홍콩 있고 북쪽에 강주라는 도시가 있어. 깡주. 예. 그래갖고 이제 거기가 주로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강동성 성도예요. 그래서 거기만 열어놓고 일종의 특허상인 공인 집단들에게 대외무역을 전단을 시킨 거야. 그래서 월해관을 감독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청나라가 외국 사람들 양이들하고 직접 교섭해서는 안 돼. 얘네들은 오랑캐가 아니라 아니 오랑캐보다 못한 뭐야? 짐승이야. 그래서 조공무역 체제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국가가 직접 상대하지 않고 누굴 내세운 거죠? 무역 상인 집단들 내세요. 그래서 그 무역 상인 집단들이 그들과 교섭을 하고 또 그들이 그 정해진 곳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을 맡겨요. 그 대신에 그들에게 뭐야? 무역 독점 특권권을 주죠. 물론 무역 독점 특권을 주더라도 또 그들 나는데 또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일단은 외국 상인들 관리 감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양의 돈을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청나라 정부나 관리를 해마다 바쳐야 돼. 그래서 이런 이제 의무도 있었다.
그래서 공행의 권한을 보면 공행상인들은 서양과의 무역 독점권을 행사하고, 예, 그리고 이제 감독 당국을 대리해서 간세를 징수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간이 양이들 오랑캐도 못한 서양의 짐승들을 직접 대할 수 없다라는 중화의식 반영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 간세라는 것도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건에 부과하는 간세가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통행세 이금이야. 그러니까 물건이 이제 밖으로 나갈 때, 강동에서 다른 데 나갈 때, 통과할 때 그 세금을 걷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원외관 그 상인들이 세금을 걷고, 공행 그 상인들이 세금을 걷고, 그 원외관을 감독을 하고, 그러면 세금주, 그 당시에 이제 통행세 중에 일부를 누구한테 상납을 하는 거죠? 관리들에게 상납하는, 청나라 정부에 상납하는 그런 제도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그 청나라 상인들, 그 공행들의 어떤 자의적 부과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반발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상이라는 건 오랑캐 상인들이죠. 그 모든 행동을 간을 대시해 감독 책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그 한 곳에만 거주하도록 했어요. 그 강주 지역에 다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한 곳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간을 보고를 해요. 그리고 만약 외국인들이 간청에 뭔가 진접을 할 때, 민원을 올 때도 직접 보고를 하지 않아. 직접 간청에 보고하지 않고 누굴 거쳐서 이제 하게 되냐면 그 공행을 거쳐서 품해형 서식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또 간청도 뭐냐면 그 전달할 때 공행을 끼고 전달해요. 왜? 강과 서양 상인들이 직접 접촉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얘네들 이제 출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자, 결과 이 공행들은 이제 막대한 의무도 있었지만 또 상당한 부도 이제 추구했고, 또 한편은 관리의 주구 대상이에요. 왜냐면 관리들이 많이 뜯겨, 이 공행들이. 그래서 이제 권한이 있는 대신에 또 의무도 있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계속 장사한 거죠. 예. 그래서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더 많기 때문에 약간의 뭐 의무 감수하고라도 뜯기는 거 감수하고도 하는 거 감수해서 지금 장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영국이 그 당시에 주요 상인들이 영국이었는데, 영국 입장할 때 공행무역을 타파할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초창기 때 영국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왜냐면 영국도 동인도에다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행도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동인도에서의 독점권이 어떻게 되죠? 폐지하고 자유상인 집단들이 그걸 이제 대신하게 되면서, 그러면 예전에는 뭐 어차피 그 독점 집단끼리 이제 교육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됐는데, 그 자유상인 집단들과 이제 공행무역을 이제 해가지고 독점하고 개인하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영국에 불만이 생긴 거야. 너희도 자유롭게 해라. 공행에도 독점권을 주지 않고 자유롭게 상대하자. 청나라 개인상인가, 그 다음에 영국의 개인상인들이 같이 해야지 평등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무역학 항쟁이라든지 항쟁의 부가세 자의적 부가, 보상을 통한 무역의 행동과 제한, 이런 것 등등에 해갖고 영국의 무역 신장이 방해되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당시 맥카터니 사절단이나 아머스트 사절단, 네이피어 이런 것들 보내죠. 그래서 맥카터니 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그 연합까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연합까지 가서 청나라 권룡제를 만나보고 그렇게 했는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들을 일단 만나주긴 해요. 근데 단서를 넣었죠. 청나라 예법에 따라서 머리를 3번 조아지고 그렇게 해라. 309개고로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니까 안 들어주잖아. 그래서 내쫓아 보내고, 또 오면 이제 뭐 거기까지는 뭐 봐주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 말하는 게 뭐냐, 우리는 지금 물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아쉬울 거 없다. 너네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그 하는 거 아니냐. 그 우리 말 들어라. 뭐 듣지 않으면 그냥 가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얘기가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공행무역 같은 게 잘 타파가 안 됐다가 언제 해체되죠? 남경 그 당시 아편전쟁 때 해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행무역의 이제 그 해체의 의미를 볼게요. 중화사상이 입각한 공행무역 유지에 대응해서 평등관계 인정하는 주권평등의 국가질서에 입각해 중화사상의 조공제도의 해체를 요구하게 되고, 영국이 그래서 있다. 근데 이 겉으로는 이제 평등한 관계를 요구하지만 실제적으로 영국의 제국주의 평생 정책에 의해서 이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영국의 침략 정책에 의해서 제국주의 팽창 정책에 의해서 공행무역 해체를 요구한 거지. 그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평등한 상호 평등한 관계에 입각해서 뭐 공행무역 해체를 요구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공행무역을 하든 뭘 자유무역 하든 그건 그 나라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공행무역을 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중국 나름대로 뭐야 의미가 있는 거고 자신 나름대로 판단해 있는 거죠. 공행무역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온 거야? 이거는 영국의 입장에서 온 거야. 이거는 자 결국은 아편전쟁 이후에 공행무역을 폐지했다. 그래서 난경조약을 체결해서 5개 항구를 개항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청나라의 그 무역정책은 크게 4시기를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청나라 1기는 청나라 초창기 때죠. 그러니까 이제 청계정 이전의 시기죠. 1기는 청계정 이전의 시기죠. 자, 1기 때는 이제 누구 정책을 계승했다? 명나라 정책을 계승했다. 그래서 이 명나라 정책이라는 것은 완화된 해금 정책이죠. 그래서 완화된 해금령이라는 것은 외구를 홀조 단속하기 위해서 몇 개 항구를 열었죠. 그래서 복권이라든지 강동 지역을 열어놨잖아요. 근데 청계정이 공포되고 나서 청계정을 해체하는 전행을 내리기 전까지 강희제 때 그 시기를 이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차단시켜버린 거야. 해외 무역을 못하도록. 그 다음 상기는 뭘까요? 여기 상기는 그 권룡제 있죠? 권룡제가 공행무역을 실시해서 정해정부터 해서 권룡제가 공행무역을 실시한 요 사이, 요 때는 무슨 정책을 했다? 해관 정책을 했다고 했죠? 그 몇 군데를 둔다고 했어요? 4군데를 뒀죠. 4군데를. 예. 그런데 하나만 이제 권룡제 때 들어서 뒀죠. 월해관. 그래서 월해관이 공행상인 집단들 관리 감독하면서 했던 무역을 무슨 무역이라고 한다? 공행무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제 4기에 해당하죠. 4기. 예. 4기에 이렇게 해당하죠. 4기에. 그래서 공행무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개 나눠야 되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5단계는 뭐였다? 5단계는 요때는 이제 아편전쟁 있죠. 아편전쟁 이후부터 자유무역체제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명나라 계승한 정책 1기, 그 다음에 이렇게 청계정을 내렸던 2기, 그 다음에 해관 정책을 실시했던 3기, 그 다음에 공행무역을 실시했던 4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편전쟁 이후에 자유무역. 이렇게 이제 5개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일본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했죠. 요거와 공행무역과 비슷한 정책을 했던 게 뭐냐면 어디까? 일본 나가사키가 있어요. 나가사키. 그 나가사키에 대지마라는 조그만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만이 무역을 했죠? 네덜란드가 무역을 했죠. 그래서 약간 이제 뭐냐면 중국어 비슷한 제도예요. 이거는 일본사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기도 이제 5기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시기를 이와 관련돼 갖고 한번 예전에 기초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잠깐 이제 풀어볼게요. 294페이지 보세요. 자, 294페이지 16번 문제 볼까요? 16번. 자, 다음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들어갈 역사적 용어를 쓰고 니은에 대해서 서양 국가가 제기한 주요 불만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청은 강희 22년에 타이완을 평정하고 중국 정복을 마무리한 이듬해 뭐를 철폐했죠? 청계정. 청계정. 그러면 청계정과 관련돼 갖고 이게 철폐한 그 영은 뭘까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전해정이 있어요. 전해정.
자, 그리하여 이제 중국 상인들은 동남아시아에 진출했고 외국 상인도 중국과 교역할 수 있었다. 강의 24년에 청조는 4지역에 각각 해관을 설치하여 감독을 두어 간세를 징수하였다. 그래서 강의 56년에 중국인들의 동남아시아 진출 일시 금지했으며 옹종 5년에 제기했다. 권룡제는 서양 상인들의 한인과 결탁하여 반청운동을 일으키니까 연루한 나머지 여기에서 이제 강조 제한 이유가 나오죠. 만약 강조 제한 이유를 쓰라고 하면 강조 제한 이유 쓰면 뭐를 써요? 서양 상인과 한인들이 결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난징 조약을 체결해 서양과 대외 교육 무역을 강조 체결 때까지 강조에 허용하는 무슨 무역을 지속이 됐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공행무역이죠. 공행무역. 그리고 그런 내용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서양 상인들이 이제 제기됐던 불만 내용들을 이제 보면 뭘 쓰셔야 되겠어요, 여기? 일단은 그때 서양 상인들이 제일 불만인 게 뭐예요? 공행무역을 폐지해야 되나? 그래서 자유무역을 이제 실시하고 그 강조만 한 곳에 개항을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개항들 재항장을 같이 열어달라. 뭐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볼게요. 당대에서 청대까지의 경제발달 상황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문제를 보면, 당은 도시에서 상인들이 동업조항인 행위나 작을 조직했다. 이거 맞는 것 같죠? 틀렸어. 왜 틀렸을까요? 행은 맞아. 작은 언제 조직됐죠? 송나 때. 수공업조합이었던 작은 송나 때 조직이 됐고, 그 다음 송은 상인의 공소회관을 설치해 상호 이익을 도모했다. 공소는 이제 그 동업자 조합이고, 그 회관은 지역별 조합인데, 이건 명나라 때죠. 명나라 때. 명청시대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항법이 보급되어 벼보리 등 2년 3모작이 일부 지방에 실시했다. 이건 당나라 때요. 예, 당나라 때 중기 때 이항법이 보급되고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 2년 3작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거 일반화된 건 이항법이 이거는 송나라 때죠. 송나라 때. 자, 그 다음에 청나라 때 강조의 공행을 두어 외국무역을 통제하는 해금 정책을 폈다. 맞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청나라 때 이런 정책을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에요. 언제부터? 권룡제에서 아편전쟁 전까지. 왜? 서양 상인들과 한인 세력들이 결탁을 해갖고 반청운동을 전개를 막기 위해서 이걸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풀어봤고 이 관련된 문제가 뒤에도 있긴 있는데 잠깐 뒤에 넘어서 295페이지 잠깐 볼게요. 그 이제 12년 2차 때 나왔던 문제인데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자, 가해 조치에 취한 직접적인 배경을 쓰고 가와 나까지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 과정 및 그 계기를 쓰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 형성된 무역체계의 특징을 기술해보고 이 무역체제가 시행된 시기의 중국 경제 변화를 서양의 무역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제 가가 무엇인가를 이제 좀 봐야 돼. 자, 복광, 강소, 강남의 세 개 성에 연애의 출입을 금하는 경계를 만들고 어떤 간원이나 병사 혹은 백성에서 금령을 어기고 경계에 나가서 무역을 하거나 집을 짓고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는 자는 강과 민을 불문하고 모두 통역제로 해가지고 통적제로 통하여 참양에 처한다. 예, 이렇게 했죠. 요때 통적이라는 건 누구를 적과 통한다는 거죠. 요때 적은 누구죠? 정성공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시험문에 나올 때, 그 명나라 해금령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해금령도 이제 일부 경병 청야 정책을 했긴 했어요. 근데 이게 해금령이 아닌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거기 밑에 출처가 뭐죠? 청해전 사례죠. 그 해전이란 말 있죠. 요때 해전이란 말은 제도사예요. 보통 해전, 해독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제도사예요. 뭐의 제도사죠? 청나라 제도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명나라 해금령이 아니라 청나라에 뭐겠어요? 청계령이죠. 이거는 답이 나온 거죠. 그러면 청계령의 배경을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정성공 난을 중심해 갖고 이제 쭉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냐면 그 영파는 본래 그 양선이
그 몰려든 것이 아니며 하면서 쭉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월해강이 쭉 나오고 이게 이제 월해강 외에는 그 모든 것을 다 금한다. 강동에 있는 공행무역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대외정책 변화 과정인데 그 대외정책 변화 과정을 여기에서 가에서 나까지 쭉 이렇게 쓰면 그게 이제 뭐냐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가 자 청나라가 이제 그 전반적으로 대외정책 전반 있죠. 이걸 다 쓰거나 이거 너무 범위가 넓잖아. 근데 이제 그 지문 자체가 지금 남해무역과 관련된 부분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남해무역과 관련된 그 전개 과정 이런 것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후자일 것 같아. 지금 지문에 보니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청계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관정책을 실시해서 그 다음에 그 강동무역정책까지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해갖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또 그 기출문제 분석에 자세히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역체제, 그러니까 강동무역체제가 갖고 있는 시기별 국가경제의 변화를 서양과의 문화를 무역을 중심으로 서술하셔. 그래서 처음엔 평무역이었죠. 누구와 누구 간의 무역이죠? 동인도 회사와 그 다음에 그 공행 간의 무역이었죠. 그러니까 독점 회사끼리 무역이야. 근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불만이 없었어. 근데 동인도 회사가 해체되고 그다음 독점권이 폐지되면서 이때부터 영국의 자유상인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독점 상인 집단 간에 자유상인 집단 간의 좀 무역이잖아. 이게 그 영국의 입장은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영국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그리고 삼각무역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아편전쟁이죠. 그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아편전쟁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편전쟁 때 왜 일어났는가, 무역의 변화,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편무역에서 뭐 상공무역 이렇게 변화된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전반적으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보면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323페이지 펴보세요. 자, 323페이지 21번 문제 볼까요? 21번. 자, 여기 보면 그 기획을 이제 그 처음으로 개선한 사람을 써보고 니네 최초 설치한 왕조의 문화적 특징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역참제가 있죠. 이분 바투타가 여행의 역참제가 있는데 역참제를 개선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고타이 칸이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가 관련돼 갖고 그러면 요때 최초 시박사를 설치했던 최초의 왕조는 어딜까요? 수야 당이에요. 당이죠, 당. 그 예전에 한번 EBS 모강사가 수나 때 처음 설치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 생각나서 당나라예요. 네. 그래서 당나라의 문화적 특징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국제적이고 개방적이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몇 번을 보시냐면요. 328페이지 36번을 볼게요. 자, 다음 밑줄 친 금령의 명칭을 말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칙령이 일본의 대의무역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밑줄 친 부분은 어디냐면, 모두 통적제도 논하고, 차명에 처하고, 등등 해갖고 이제 그 부분을 칠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그러면 이건 이제, 이런 금령을 왜 이렇게 내렸냐. 발표 배경을, 그러니까 일단은 이 금령의 명칭이 뭐죠? 청계정이죠. 청계정. 이렇게 쓰시면 되고, 배경은 이제 뭐냐면, 목적은, 그러니까 배경의 목적 보면, 대만의 정성국 및 기타 반청세력과 연합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대영향에 미친 긍정적 영향. 이거는 이제 동아시아 책에서 이제, 있는데, 그,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중국 도자기 구입이 이제 정지되니까, 그 대신에 일본 자기를 구입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 계교 일본의 자기 제조가 큰 진전이 됐고, 이때 그 일본이 이제 뭐냐면 도자기 시장을 제패하죠. 그래서 도자기 기술은 원래 일본이 별로 없었어요. 어디에서 가져온 거죠? 조선에서 가져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명청시대 조차기 혼란기나 이렇게 청계령 그 시기를 틈타 가지고 일본이 중국에서 이제 중국 도자기가 수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 틈을 노려서 뭐냐면 일본 도자기 갖다 판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중국의 도자기가 유명한 게 아니라 일본의 도자기가 세계를 석권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이때 일본의 도자기 중에 제일 유명한 도자기가 아리타 도자기가 있어요. 그 아리타 지역에 생산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도공이 와가지고 그 만든 이 아리타 도자기가 되게 유명했다. 동아시아 교과서 책에 있어요. 그 내용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보시냐면요. 이게 몇 번이야? 뒤에 38번, 329번, 38번 문제 볼게요. 329페이지 38번. 자, 다음은 명청시대 남해 무역을 정리한 거다. 자, 기획의 후기 외구에 발달이 되었던 사건을 써보고, 이때 활동했던 외구 구성원의 특징을 서술해 보시오. 그 다음 니은의 공행상의 그 의무를 두 가지 말해보시오. 있거든요. 자, 후기 외구는 이제 그 무슨 난 때문에 생겼죠? 그러니까 계기가 됐던 사건이 영파의 난이죠. 영파의 난. 그래서 영파의 난 때 일시적으로 가망무역을 중지시켰고, 그러니까 외구가 더 두꺼웠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가망무역은 다시 시작되지만, 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후기 외구의 특징은 진해보다는 위해가 더 많았다. 그리고 그다음 공행의 이제 뭐냐면 의무는 감독 당국을 대리해서 간세를 징수하거나 이상의 모든 행동을 간에 대시해서 감독 및 책임을 진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보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보상은 뭐냐면 그 공행의 13행이 있죠. 보통 공행을 담당했던 무역 집단들을 이제 13행이라고 하거든요. 13행. 그러니까 13개 상위 집단이 있어요. 이들은 이제 보상이라고 해요. 보상.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자, 49페이지 아니 49페이지가 336페이지 49번 볼게요. 자, 다음은 중국의 남방무역에 관련된 정책의 내용이다.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명나라 때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기를 가에서 사시기로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 둘, 셋, 6개로 이렇게 나눴죠.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기획의 역할, 기획의 시박사 역할이죠? 이 시박사 역할을 쓰시면 돼요. 그래갖고 세관 및 무역 사무를 전담하는 그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비를 공표한 목적. 자료 기는 뭘까요? 청계령이죠? 그래서 그 관련된 목적을 쓰시면 되고, 그럼 청계령을 공표한 시기가 어딜까요? 다와 나 시기. 중간이죠. 여기 다와 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특권과 이의무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수출품인 차, 비단, 수입품인 면화, 모직물 등을 독점하는 대신에 간을 대리하여 간세를 부과하고 외국산인들의 모든 행동을 감독하는 의무를 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잠깐 부연 설명하면 모직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에서 이제 한의 중에서는 이거 마치 걸린 것처럼 독점하는 것을 권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강좌에 보시면 모직물을 왜 이렇게 사들였냐면 중국에도 모직물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 더워 죽겠는데 특히 강남 지역에서 모직물 왜 입고 다녀? 근데 영국의 동인도에서는 필요했어요. 왜냐면 동인도에서가 이제 일정한 독점권을 유지하는 대가로 영국 정부가 뭘 요구했냐면 동인도에게 모직물을 판매권을 요구했어. 일정하게 판매해라. 그래갖고 이제 모직물을 어떻게든 판매를 해야 돼. 독점권을 유지하려면.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떠넘긴 거예요? 중국의 공행상인 집단들이 떠넘긴 거야. 공행상인 집단도 동인도에서 계속 교류를 하려면 모직물을 사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직물을 산 거야.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직mon이 이제 팔리지 않으니까 창고에 뭐야? 박아둔 거죠. 그냥 썩게 놔둔. 그래갖고, 이거는 좀 권리보다는 의무? 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한의중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청약 고중학 부분은 좀 쉬었다 할게요. 이 부분은. 예.